자,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고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10월달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이 합격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힘은 좀 드시겠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0개월 이 여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확실히 합격할까? 그런 동기나 그 공부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가끔씩 제가 합격 사례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 의미를 정해 볼까요? 숫자가 다들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소장하고 있습니다. 월간 정보지인데요. 좀 오래된 겁니다. 이 자료가요, 20회 때. 지금 29회죠. 그러니까 9년 전 자료, 9년 전. 아마 힘이 되실 거예요. 이 자료 보시면요. 사진이 2개 나와요. 사진요. 그러면 위에 사진은 할아버지예요. 72세. 아래쪽은요. 꼬맹이죠. 14살 소년입니다. 20회 시험 때 위에 분은요. 최고령 합격자가 되고요. 아래쪽은요. 꼬맹이가 최연소 합격입니다. 그래서 20회 때 시험이 아마 이 합격 사례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먼저 볼까요? 72세 그의 행복했던 도전입니다. 이분은요. 성이 장씨거든요. 장씨입니다. 이분이 부인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6년 동안 부인 병 간호를 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랑스러운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늘 실에 빠졌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이참에 힘든 마음도 잊을 겸 중개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었잖아요. 72이에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사실 70이 넘으면요. 체력부터 해서 시력이 떨어져요. 안기가 떨어지지 모든 게 모자라거든요. 핸디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젊은 사람과 경쟁하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 많이 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략이 뭐냐. 똑같이 하면 시험 안 들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7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수업은요.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학원에 7시 40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일찍 도착합니다. 얼마 빨리 왔죠? 2시간 20분 빨리 왔잖아요. 이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그 지시되니까 모든 게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합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왔어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어서 16. 제가 분명히 입문 과정에서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자 우리 속담에 몇 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했죠. 10번. 기본서는 10번 보면 합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나이가 72세인데 10번 찍어도 힘들겠다 싶었어요. 무려 16회독을 합니다. 10번이 아니 16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니까 더 많이 보니까 합격하더니 말입니다. 동착적입니다. 어떻게 16회독 젊은 사람이 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합격하더니 말입니다. 어떻게 16회독이었을까요? 마침 그 학원이요. 공법 선생이에요. 자,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15번은 봐라. 기본서 15번 보고
그래서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 듣고요. 자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요. 5기로 한 번 더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합격하더니 말입니다. 여기까지 사례가 제가 했던 얘기지만은요. 요 내용을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강의실을 찾아 아침 공부를 시작했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토일이 되겠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예습 복습을 꾸준히 했단다. 그리고 약해진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6번 회독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1독, 2청, 3론, 4서, 또 4문을 설명하면서 많이 토론하자. 그룹 스터디도 얘기했잖아요. 70이 넘었는데 이번은요. 그룹 스터디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는 함께 공부한 스터디 4명이 모두 합격의 기법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가 4명인데요. 70 넘으면 본인은 붙었는데 젊은 친구 1명이 떨어졌나 봐요. 3명이 붙었는데 참 안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이렇게도 합격을 하더래 말입니다. 절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쁜 꼬맹이에요. 제목은요. 합격으로 시각을 넓히다. 14살입니다. 14살요. 이런 애들도 합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애들도요. 그러면 요놈은요. 14살이면 몇 학년일까요? 중2학년일 거예요. 중2.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도대체 누가 공부를 시켰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켰을까요? 아빠가 시켰을까요? 엄마가 시켰나 봐요. 엄마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점은요. 요놈이 얘가요. 공부를 언제부터 하지? 1월달이 아니고요. 1월달이 아니고 6월달부터 공부해요. 6월달부터요. 그러니까 7, 8, 9, 10 넉 달 공부해요. 넉 달. 넉 달이면요. 동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연소 합격인데 1차 최연소 합격입니다. 그런데 중학생, 중2짜리가 그 민법 개론 넉 달 만에 어떻게 합격을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읽어드릴게요. 시험 준비 기간은 올해 6월부터 시작했고, 맞죠? 중간에 학교 시험이 겹쳐서 총 수험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학교 공부와 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던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다녀와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어요. 얘는요, 동강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우선 기본서를 2회독하고 OX 문제와 기출문제 및 계산 문제를 꼼꼼히 풀었습니다. 방학 때는 구리 공공학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대요. 구리 쪽이네요. 예. 방학 때 학원 수업 들었고요. 그럼 이제 시험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제 9월 말 또는 10월 초에요.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 합격 점수가 60점이죠. 민법이건 개론이건 40문제 가운데 몇 개 맞으면 60점이죠. 24개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초에 시험을 쳤는데 민법 모의고사가 겨우 9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니 9개면요. 한 줄만 쫙 꺼도 8개 나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개 더 나와서. 그래서 막판 한 달도 채 못 남겨두고 민법이 9개 나왔다. 거의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게 뭐냐면요. 10월 달에 찍어주기 특강하거든요. 총론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특강을요. 듣고 mp3 녹음해가지고요. 계속 듣습니다. 들어서 그의 시험 민법을요. 특강 반복해서 듣고 해서 민법이 몇 개 나왔을까요? 30개 나왔어요.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지. 그래서 마지막에 밀어붙여가지고 75점입니다. 75점. 귀가 막혀요. 얘가 뭘 말하죠? 제가 강조했어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막판 2달입니다. 막판 2달. 얘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확 끌어올렸잖아요. 이것이 막판 위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시험 전 10월 달이죠. 1일 특강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법을 겨우 9개 맞았는데 특강을 듣고 시험에서 30개를 맞을 수 있었거든요. 예. 엄청나잖아요. 예. 자, 이러면 여러분들 용기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중간이잖아요. 30대, 40대, 50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70이 넘은 분보다 14살 꼬맹이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결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10달 관리 잘하면요. 시험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예.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간 충분하니까요. 용기 갖고요. 자신감 가지고 계속 하시면요. 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기를 내시고요. 예. 교재 보겠습니다. 77페이지예요. 자, 부부 연계 중에서 영소성입니다. 영소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영구무한하잖아요. 자, 영속성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속성 관점에서 동산과 부동산 비교합니다. 차이점을 볼까요? 먼저 동산은요. 취득 단계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요. 운영 단계죠. 스마트폰을 열심히 사용합니다. 얘도요. 한 3, 4년 쓰다 보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바꿔야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동산은요. 항상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니까 취득합니다. 또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합니까? 소멸 안 하잖아요. 얘가 바로 영속성입니다. 이 점이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영구만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은 뭘 집어넣을까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좋아합니다. 투자 기능입니다. 왜? 한번 투자하면요. 수익은 영구히 발생하거든요. 얘가 바로 다른 말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우에 투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속성 하게 되면 소멸균이 없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돼요. 여기까지가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내려가죠. 파생 특징입니다.
기업은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밑줄입니다.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든다. 밑줄. 유용성이 되면요. 쾌적성이나 수익성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니은번호 시험에 잘 나와요. 밑줄 하세요. 토지에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감가상각은 바로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물리적으로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10년 전 또는 100년 전 땅이 더 비싸면 비쌌지. 예.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감가상각이 되지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3편 감정평가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 감가상각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3가지입니다.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다. 토지도 물리적으로 감가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형태가 나빠요. 형상이 안 좋다. 지세 또는 집안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 같습니다. 지난주 공부했죠. 꽉 막힌 땅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맹지죠. 맹지는요, 가치가 정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되지. 뭐 때문에? 물리적 형태가 나쁘니까 감가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볼까요?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고요. 아주 이렇게 높은 땅이 있습니다. 평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높은 땅이니까 고획지가 돼요. 이렇게 높은 땅은요, 가치가 정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가 되겠지. 뭐 때문에 지세가 너무 높으니까요. 이게 토지도 예외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나쁘면요, 감가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능적 감가하게 되면요. 자, 또 지난 시간 요거 공부했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위에 건물이 되게 노후화된대요. 건물이 아주 오래되면요.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얘가 무슨 강가? 건부강가. 즉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강가가 됩니다. 건부강가. 따라서 낡은 건물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건부강가가 원칙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강가는요.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위치에 땅이 있어도요. 옆에 낙골 땅이 생겼다. 정신병원 생겼다. 땅값이 뚝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제적 강가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는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이런 강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니은번의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킵니다.
디귿번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활동은 밑줄 하세요. 장기적 배려 밑줄. 장기적 배려. 장기 동그라미. 즉 토지는요. 장기, 다른 말로 장래죠. 장래가 중요하대요.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를 잘 예측하자. 한 줄 내려가세요. 가격 원칙 중에서 밑줄입니다. 예측의 원칙 밑줄. 장래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래가 중요하대요. 자, 항상 부동산 투자는요. 장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장래 용도. 지난주 공부했죠. 후보지와 이행지 기억나십니까?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갖고 후보지 샀더니 얼마 되죠? 6억 되고 한 번 더 들어가면요. 30억 되고 장래를 잘 예측하면요. 잘 파악하면요. 1억이 무려 2번 들어가면요. 30억을 만들더라. 뭐 때문에? 장래가 중요하대 말입니다. 항상 토지는요. 이 장래 용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흔히들 장래하게 되면요. 땅은 장래를 잘 예측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택도 없는 장래를 바라봅니다. 어떤 게 있죠? 로또 복권요. 예. 한 줄 뒤지만요. 로또 복권 번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요. 살다 보면 참 운이 중요해요. 운은 두 가지죠. 운은 바라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운은요. 절대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운을 바라는 게 뭐지? 로또 복권입니다.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로또 하게 되면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강의를 하면서 사실 송신 중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경우를 봤거든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특별해요. 조금 오래됐는데요. 언젠가면요. 15회 때 초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네요. 이때 제가 따로 강남, 종로, 노량진 강의하면서 의정부에서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의정부 수입니다. 의정부 수업을 했는데요. 마침 11월, 12월 입문과정이죠. 예. 수업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중에 60이 넘었더라고요. 나이가 63인가 4인가. 이분이 입문과정 들어있으면서 성격이 특이해요. 수업 마치면 이분은요. 베푸는 걸 좋아해요. 오늘 수업 딱 끝나면요. 항상 사람을 불러요. 두세 명 불러가지고 식사 같이 하러 가자면서요. 늘 점심을 사줘요.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밥 사주고 또 밥 사주고 계속 2달 동안요. 밥값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내기로 하니까 아니야. 내가 내지 마음이 편해. 계속 예. 이렇게 본인이 밥 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학생들이 그때 밥을 얻어먹으면서 듣는 얘기가 이분이에요. 로또 복권을 매주 사나 봐요. 그런데 늘 밥 같이 먹으니까 예,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로또 복권 번호가 따라 붙는데요. 샀다면요. 번호가 뻑하면 4개 맞고요. 5개도 맞고요. 운이 다른 분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다가 1월 2주차. 지금 2주차 맞잖아요. 예. 해가 바뀌었습니다. 2주차 때야. 갑자기 학원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한테서요. 오늘부터 학원 안 나갑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대요. 1등 됐대요. 마침 이분의 집이 저기 전라도 정읍 쪽인가 봐요. 정읍 쪽. 예. 해서 1월 1일 날 촌에 갔었는데요. 예. 정읍 쪽이든가 그쪽 가서 딱 한 장을 샀는 게 1등 당첨된 게 있잖아요. 그때 1등 당첨금이 150억이 넘어갑니다. 그때 3분이 당첨된다. 3분요. 나누기 3해도요. 예. 그건 5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딱 되니까 학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와서 알려줍니다. 이분이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오늘부터 학원 영원히 안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수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학생들이 붕 떠가지고요. 수업을 안 들어요. 예. 필기 안 하고요. 계속 5, 7, 12, 13 숫자만 쓰고 실시간 동안. 예. 그게 빤히 보이는데 수업이 되겠습니까? 저도 멍 떴습니다. 저도 학기면 수업 마치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로또를 5만 원씩 샀거든요. 역시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요. 예. 이게 뭡니까? 운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운은요 바라서는 안 돼요.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난 예를 볼까요? 노숙자가 있어요. 외국 사례인데요. 외국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숙자가 맨날 길바닥 누워 자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한 몇 년 지났더니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바꿀까? 드디어 이제 본인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지? 바로 경마장. 경마장요. 경마장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경마할 돈도 없어요. 왜 경마장 갔을까 하면요. 자, 경기가 다 끝나면요. 2배당, 3배당 막 잭팟 터지잖아요. 엄청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막건을요. 떨어진 건 다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걸 다 주워요. 그걸 다 주워요. 수박히 주워요.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일일이 막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실제로 그래요. 버린 막건 중에서 2배당, 3배당이 있죠. 배당이 적잖아요.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무심코 놓치고 버린 것도 있거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줍고 또 버린 막건을요. 차곡차곡 모아놔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경품 걸잖아요. 막건 번호대로 추첨해가지고 당첨돼버리면 자동차 주고 대형 TV 주고 경품 주거든요. 이분은요. 경품을 싹쓸이합니다. 1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운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막건 주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번 연봉이 3억이 넘어갑니다. 오늘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합격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합격은요. 절대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합격은 절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절대 바라기만 하면요. 결코 합격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10달 동안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힘들지 않습니다. 꼭 만들어 나가시고요. 자, 이어서 미음번입니다. 토지는 밑줄 아세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가능 밑줄. 얘도 지문 잘 나와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입니다. 소유이익은요, 가격입니다. 가격을 가리키고요. 이용이익은 임대료, 임료를 말해요. 그러면 소유이익은요, 소유권의 대가잖아요. 다른 말로 전기간의 대가다. 전기간. 전기간의 대가로서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용이익은 임료, 임대차니까 임대차 기간은 짧잖아요. 주로 단기간입니다. 이렇게 기간 개념이 나면 모두가, 시간 개념은 모두가 영속성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 가격과 임료로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특히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임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 부동산 특성 중에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특성 때문에 임대차가 발달되기도 합니다. 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B번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의의를 크게 한대요. 이건 뭐냐면요. 자, 관리를 잘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역시 시간 개념이죠. 영속성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맨 끝 지역번 보시면요. 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나왔죠? 투자가 가능하다. 영속성이고요. 투자가 가능하므로 밑줄 하세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시킨다. 밑줄.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 영속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투자에서 공부하겠지만은요. 소득 이득하게 되면 바로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 이득이 되고요. 다음에 자본 이득은 처분이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따라서 소유 이익과 이익으로 분리가 된다. 무엇 때문에? 영속성.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투자의 장점이죠.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이어서 걸어 4번 볼게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대요. 동일한 토지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번 내려가서 발생 특징 보게 되면요. 자, 기업번.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밑줄합니다. 가격,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밑줄. 니은번요. 밑줄합니다. 개별 분석의 필요성. 밑줄. 디귿번. 또 밑줄합니다.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성은요. 한마디로 똑같은 물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물건은 없다는 특징인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대요. 자, 일물일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어떤 가격? 하나의 가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물일가는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하시지 마시고 동일하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표정가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물건이 다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한 갑 얼마죠? 4,500원.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그러면 토지는요. 개별성 때문에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가격입니다. 또는 수익이다. 또는 감가다. 얘가 전부 다 달라져요. 모두가 개별화됩니다.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 25평 아파트가 있다. 예컨대 얘가요. 적정 가치가 10억짜리인데요. 꼭 10억은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를요. 10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10억 2천에 팔 수도 있고 9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은 개별적으로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싸게 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수익이나 감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것은요. 개별자가 나왔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따라서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개별성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1순위, 2순위, 3순위. 기억나시죠? 1순위가 뭐?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해서 여기까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설명 모두 드렸고요.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개별성은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하기에 있어서 미션입니다.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통 원리 이론이 적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읍번까지 볼게요. 비읍번 내려가세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미션입니다.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표준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그러면 표준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대표성 적어주고. 표준지라는 것은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의 토지가 표준지가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각지에 멋진 땅이 있어요. 참 잘생겼네요. 또 이렇게 긴 땅도 있어요. 전부 다 땅 모양이 다르잖아요. 자, 땅 모양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죠.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여기서 표준지는요.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잘 보시면요. 얘가 가장 대표적이다 해서는 안 돼요. 왜? 이 땅은 특별히 우수합니다. 최고 위치잖아요. 얘가 아니고요. 얘를 보니까 그나마 전체를 보니까 이 중에서 얘가 가장 대표성을 띠겠네요. 이런 토지가 바로 표준지가 돼요. 표준지 공사지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 공시가 이 땅을 평가했더니 예컨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얼마 나왔죠? 100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이를 토대로 해서요. 이제 이것으로 뭐 요 땅값 매기고요. 땅값 다 매기거든요. 전부 다 개별 토지 가격을 전부 다 매기게 됩니다. 얘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예요.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준지 가격을 매겨서 1호부터 나머지 모든 땅값이 바로 개별지가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성 특성 때문에 대표성을 띈 표준지 선정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까지를 보았고요. 이어서 바로 5번 내려가죠.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은요, 이거잖아요. 대상 토지가 절대 못 움직인다. 부동성이죠. 그러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인접성. 그래서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성입니다. 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번 발생 특징 보게 되면요. 기업번 각각의 부동산을 밑줄 하세요.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시킨다. 밑줄.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지. 협동적 위에다가요. 자, 개별적 X 하시고요. 인접했기 때문에 개별적 이용이 아니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자, 건대 입구에 가시면요. 자, 유명한 로데오 거리가 있죠. 로데오 거리. 자, 로데오는 주로 이제 의류, 뭐 신발 같은 거 팔잖아요. 주로 10대, 20대 젊은 층이죠. 그래서 캐주얼 옷 팔잖아요. 청바지도 팔고, 여러 가지 아주 패션입니다. 또는 뭘 팔죠? 신발도 있고요. 액세서리점도 있고요. 얘가 전부 다 뭡니까? 인접성. 인접이기 때문에 10대, 20대 어르점, 캐주얼, 패션 또는 액세서리 또는 신발이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어울리는 이용. 이게 바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로데오 골목이었어요. 모두가 어울리는 가게를 다 차리고 있는데요. 협동적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땅 주인은요. 이것은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이용해야지. 이 로데오 골목에다가 철물점을 차렸다.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입니다. 얘가 뭡니까? 개별적 이용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골목에는요. 이 어울리는 이용이 필요하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어서 디귿번, 리얼번, 미연번 묶어주고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다. 따라서 지역성이고요. 얘가 뭐라고 했죠? 한 묶음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요거 두 개 묶었어요. 뭐가 필요하다? 외부 효과.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이 들었으면 동네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또 낙골 땅에 들었으면 동네가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외부 효과. 따라서 자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얘가 바로 디귿번과 리얼번입니다. 디귿번 밑줄입니다. 외부성, 외부 효과 밑줄. 리얼번요.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미연번입니다. 밑줄 하세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 밑줄.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대요.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요. 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이 공공사업을 해요. 크게 개발됩니다. 개발되면요. 옆에 땅이 있잖아요. 인접에 있잖아요. 인접성입니다.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오른다. 이때 소유자 자신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개발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통해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잖아요. 개발이익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형평이 안 맞잖아요.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너 땅 가졌지, 개발이 생겼지, 요거 좀 거두자. 개발이익 환수 논리가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이어서 6번이 있죠. 기타 특성. 6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1년 동안. 1번 적재성, 2번 가경성, 3번 비양성, 4번 지뢰성. 심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요. 버리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목차 2번. 인문적 특성입니다. 얘는요, 암기했죠. 뭐, 용병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용병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이 부사를 이용하니까 비롯한 특징인데요.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은요, 예를 말하자면 어떤 토지가 있어요. 자, 사람이 이용하면요, 이 토지 위에다가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학교 짓고, 마음대로 질 수가 있잖아요. 뭐죠? 사람이 마음대로 용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 토지는요, 자, 용도가 다양하다.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2번, 발생 특징 내려가세요. 밑줄 하세요. 기업은 중요합니다. 체유효용의 강조 근거 밑줄. 자, 다시 그림 보게 되면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오로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오로지 하나의 용도만 선택이 됩니다. 얘가 주거지면 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상을 지면 상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자. 이때 효용가치가 크다는 게 바로 체유효 사용입니다. 줄이면요. 체유효 사용 줄여서 체사가 돼요.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유용성이 높은 체사의 용도를 선택하자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잘 나와요. 어떻게 묻죠? 다음 중에서 체사가
강조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정답, 용도의 다양성. 아주 잘 나옵니다. 니은은요, 가격 단설의 근거를 제시한다. 자, 같은 땅도요,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용도에 대해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가격 단설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디귿번 매우 중요하죠.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밑줄 하시고요. 경제적 공급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공급은 같은 말로 용도적 공급입니다. 자, 앞에서 봤죠.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러나 용도를 바꿔서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또는 택지 조성입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토지가 정한 게 아니고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예요. 이행지입니다.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입니다. 공업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건폐율 증가, 용적률 증가, 공급이 늘어나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집약적 이유입니다. 예컨대 한 표지 땅이 있다면요. 여기다가 1층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10층 건물 짓자.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모두가 경제적 공급, 집약적 이용입니다. 토지형이 세분화입니다. 예를 들면 큰 땅이 있어요. 이 큰 땅에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땅이 너무 커요. 집이 썰렁해요. 이러지 말고 세분화 시키자. 이렇게. 여기다가 집을 몇 채, 9채 지어봐요. 얼마나 균형이 맞습니까?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경제적 공급입니다. 토지를 개발시키자. 예를 들면 이거는 공포 선생님 좋아하시죠? 산지가 있어요. 임야가 있다. 저는 이제 준보존 산지가 되는데요. 이 산지를 가만히 두지 않고 개발합니다. 여기다가 뭐죠? 공장 부지로 만들자. 전원주택을 짓자. 이렇게 이제 택지로 활용합니다.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요. 크게 먹어요. 이때 여러분들 공부하시죠. 이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개발행위 허가 이거 꼼꼼히 들어주세요. 이거 활용하면요. 크게 돈 벌어요. 크게 5가지 있죠. 건형 채할책이죠. 이때는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건축합니다.
건축할 때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고요.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바꿀 때. 토석 채취. 이것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됩니다. 뭐죠? 분할할 때. 토지 분할도 허가받아야 되고요. 저건 뭡니까? 적치. 물건을 실어요. 1개월 이상. 자, 이럴 때 모두 허가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지를 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양하게 되면요. 보통 따버려 먹어요. 억대로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요. 특히 토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돈 번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다 전부가 뭐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 자, 6번째, 공법상 용도 지역 전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따로 충남의 청주입니까? 청주에 간 적이 있어요. 청주에 유명한 거 있죠? 하이닉스. 반도시 있잖아요. 그 주변에 굉장히 땅값 비싸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 하이닉스 있는 공장 끄트머리에 네거리인데요. 요 네거리에 땅 좋아요. 도로 각지인데요. 땅이 2만 평입니다. 땅 보고 왔거든요. 얘가요.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은요.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 2만 평을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요. 뭘로 바꾸자?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 3종 주거지입니다. 바꾸면요.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큰 개발입니다. 이런 거 지으면요. 100억, 200억 쉽게 남아요. 멋진 개발이거든요. 뭐 때문에? 용도를 바꿔서 엄청 공급 늘어나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하게 되면 주로 용도를 바꾸더라.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되고요. 이런 예들이 힘이 나옵니다. 특히 노란 글자가 잘 나와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 나왔으니까요. 얘는 우리 교재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요. 앞페이지를 보시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 보게 되면 색칠해놓은 박스 있죠. 개념 정리 제목이 뭐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자, 항목 있죠. 1번부터 6번까지요. 밑줄입니다. 1번 밑줄하세요. 수면 매립 택지 조성. 2번 밑줄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다음에 4번 밑줄하죠. 토종의 집약화. 이런 단어는 시험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81페이지 보시면요. 항목 리얼번요. 창조적 이용 밑줄. 이행과 전환 밑줄.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창조적 이용하게 되면 이겁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앞에서 산지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니까 싹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적 이용, 부산 개발을 말이에요. 이것이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이행과 전환은 이거잖아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이행과 전환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용도를 바꿨잖아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하게 되면 항상 뭘 떠올려? 이꼴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럼 2번 내려가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